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형입니다. 네,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올해는 건강하고 부자 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설 연휴를 축하라도 해주듯 시장은 꽤 괜찮은 하루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비록 소폭이긴 하지만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45,000달러마저 뚫어내며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우선 강한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난 하루였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9,000건 줄어들면서 미국의 강한 고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고용과 경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역사상 경기 침체가 나타날 때는 항상 급격한 실업률의 상승이 뒤따랐었죠.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향후 분위기가 언제 바뀔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연착륙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계속 강경한데요. 토마스 바킨 의원은 고용이 강하다면서 금리 인하에 보수적인 입장을 드러냈고 수정 콜린스 의원 역시 올해 금리 인하는 3차례 정도라며 연초 연준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강한 것은 고용뿐이 아닙니다. 오늘 디즈니가 호실적 발표 후 11%가 넘게 올랐고 암은 무려 48% 올랐습니다. 실제로 S&P 500개 기업 중 무려 80%가 어닝 비트를 달성했는데 이는 5년 평균치인 77%, 10년 평균치인 72%, 장기 평균치 67%를 모두 상회하는 강력한 어닝 실적입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도 좋은 것입니다. 웃긴 건 이렇게 강한 경기와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금리 전망치는 생각보다 별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은행 위기 등과 겹치면서 여전히 경기 불안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는 오늘 다시 6% 이상 하락하며 어제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각종 신용평가 기관의 등급이 삭감되고 언제든 파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이 은행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점점 불거지며 언제든 추가적인 연쇄 파산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이런 시한폭탄이 아직 결코 안심할 수준이 아니고 언제든 폭발하며 경기를 순식간에 냉각시키고 금리를 급격하게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이 부분에 대한 주의를 잊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미 100번 정도는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또 못 들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연착륙과 경착륙의 양쪽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는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만 결코 100%는 아닙니다. 따라서 경착륙도 대비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채권과 금이 좋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채권은 TLT, 금은 GLD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주식은 연착륙일 경우 가장 좋지만 현재 시장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포지션 제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험자산 포지션은 비트코인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이기 때문에 경기보다는 유동성과 훨씬 밀접한 관계를 가지죠. 따라서 경기가 나빠지며 금리가 빠르게 내릴 때 주식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지니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의 비트코인 랠리에 대해 CNBC와 블룸버그가 동시에 상승 요인으로 지방은행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은행이 무너지며 돈 풀기가 시작되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비트코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미 작년에 그것이 역사로 증명이 되었죠. 올해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찌라시 뉴스에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무려 CNBC와 블룸버그 두 곳이 동시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45,000달러 위로 상승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로 지적한 부분이 바로 고래들의 축적인데요. 현물 ETF가 곧 1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꽤 많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블랙록의 거래량이 그레이스케일을 압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록은 유입이 많고
그레이스케일은 유출이 많기 때문에 블랙록의 거래량이 훨씬 많다는 얘기는 오늘은 유출보다 유입이 훨씬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레이스케일 매도 물량은 점점 줄어가고 현물 ETF들의 유입량은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현물 ETF로 유입된 총 자금은 18억 2,600만 달러인데요. 역대 가장 성공적인 ETF였던 금 ETF의 한 달차 유입량 19억 달러에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까지의 기록이기 때문에 아직 오늘 기록과 내일 기록이 남아있는 관계로 금의 기록을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9개의 현물 ETF가 그동안 축적한 비트코인 개수는 18만 7천 개로 상장 기업 중 가장 많은 보유량을 가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19만 개를 넘기기 일보 직전인데 아마 오늘 기록이 집계되고 나면 추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들의 1일 축적량이 대략 4,000에서 5,000개 정도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현재 하루 생산되는 비트코인이 9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채굴자들이 파는 비트코인이 장외 시장에서 현물 ETF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현물 ETF 승인 이후 채굴자 매도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물량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4월이 되면 이 채굴자들의 신규 생산 물량마저 900개에서 450개로 반토막이 납니다. 그럼 채굴자 물량은 더 빨리 고갈되겠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모두 소진되고 나면 이제 이 ETF들은 거래소에서 시장가로 이 엄청난 수량을 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거래소에조차 비트코인이 충분하게 남아있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거래소 비트코인 보유량은 지난 사이클을 기점으로 감소로 전환되었으며 그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적으로 시간이 갈수록 신규 생산량이 적어지도록 설계되어 있고 반면 장기 투자자들은 한 번 물량을 가져가면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물량이 고갈되는 속도가 수학적으로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디플레이션 자산입니다. 초희귀 자산인 거죠. 그런데 심지어 이번 4월이면 신규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럼 이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게 되겠죠. 현재 거래소에 있는 약 400만 개 초반의 비트코인 중 최소 절반은 최근 수년간 아예 거래가 없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유동성 매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실질 유동 매물의 규모는 더 급격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물 ETF가 도입되며 한 달에 10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흡입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소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물량이 한 달에 5%씩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달에 5%씩 줄어든다면 1년도 안 돼서 엄청난 난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역대 최강의 공급 대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사이클까지는 물량이 증가하는 사이클이었고 이번 사이클은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물량이 감소하는 사이클이라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수요 폭증을 일으킬 현물 ETF까지 들어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공급 쇼크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는 각 기관과 펀드들에서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의 배분조차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들 기관들이 자산을 평가하고 포트폴리오 배분을 시작하는 것은 대략 1개에서 2개 분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올해 중반 이후에나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움직임이 벌써부터 슬슬 보이고 있죠. 피델리티가 이제 막 자신들의 포트폴리오 배분에 비트코인을 1%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기관들이 하나둘씩 비트코인의 자산을 배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중반이 지나면 그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난리가 날 분위기인데 이 돈들이 본격적으로 쓰나미 몰려오듯 밀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난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의 역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16배 컸던 초대형 자산인 금이 무려 8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런 금의 최초 자금 유입량을 비트코인이 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이후로도 금과 비슷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다고 하면 금보다 상대적으로 16분의 1 사이즈에 불과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약간의 관심과 통찰만 있으면 너무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앞날인데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몰려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이 부분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해군아이자 선구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가치를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신 분들이니까요. 분명 나중에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되시겠지만 스스로 선택한 일이시니 충분히 이 보상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자, 이제 설 연휴입니다. 새해 다짐들은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아마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설 연휴 동안 푹 쉬시면서 다시 한번 생활을 정돈해 보시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보시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면 어떨까요? 올해는 분명 모두에게 행복하고 부자 되는 한 해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실제 부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